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 22번째 시간으로 전처리 작업, 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첫 번째 개요,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허깅 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이 시리즈입니다만, 이 전처리 같은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리고 멀티모달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련된 허깅 페이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그 초창기 저희 허깅 페이스북에 대한 천처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내추럴 랭귀지, 그리고 이 오디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리고 멀티모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천처리 작업 부분에 대한 개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까실 때 그 트랜스포머에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최신에 릴리스되는 소스로부터 설치를 하시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 소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셋을 모델에 학습시키려면 먼저 예상되는 모델 입력 형식으로 사전 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되는 그 클래스라든지 모듈, 이런 부분들이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다양한 그 툴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전처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 텐서를 배치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데이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작은 그룹, 즉 배치로 나누고, 그리고 각 그룹을 텐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 배치 오브 텐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저희들이 그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텐서는 수학적으로 다차원 배열을 말하는 것으로 그 딥러닝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오늘 살펴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원본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텐서 형식으로 변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를 변환하고,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배치를 생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모델에 입력을 할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텍스트, 특히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커나이저, 그리고 음성이나 오디오의 경우에서의 피처 인스트럭터, 즉 특징 추출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련되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미지 프로세서, 그리고 멀티모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력을 다루는 멀티모달인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오토 프로세스 등 오토 클래스가 역시 이 허깅 페이스를
허깅 페이스 그리고 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시면서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동영상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관련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이 프리프로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스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으로 공급하기 전에 데이터들을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프로세스가 반드시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또는 빅데이터에서만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의 경영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실무뿐만 아니라 그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당연히 데이터의 전처리가 들어가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이 프리프로세스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하게 친숙하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전에 이 내추럴 랭귀지를 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허깅 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사전 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을 잠시 한번 다시 또는 처음 보신 분이라도 한번 보시면요. 그 과정에 있어서 토큰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입력된 자연어 부분들을 토큰으로 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 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셜 토큰이라고 해서 문장의 시작이나 끝과 같은 부분들에 해당하는 특별한 토큰들을 그 사전 처리하면서 추가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토큰의 인공지능 모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그 토큰의 시퀀스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해주는데 만약에 그 관련 해당되는 데이터의 토큰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일정한 길이로 맞춰주기 위한 이 패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오늘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성 추출, 아까 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텍스트나 이미지 등에 있어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거나 변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데이터 클린징해서 노이즈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물론 이런 프리프로세스의 전체 과정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토큰화라든지 그다음에 패딩, 그다음에 특성 추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그 전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의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불러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기존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pip install 데이터셋라고 해서 이 데이터셋을 로딩하는 이런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듈을 설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 좀 자세히 보시려면요. 제가 기존에 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요 데이터셋 사용해 보기 해서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좀 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셋들을 어떻게 호출해 오고 그런 부분들을 로딩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별도로 찍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전처리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요 도구는 기본적으로 토커나이저입니다. 토커나이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어떤 긴 문장, 자연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토큰 단위로 즉 작은 예를 들어 그게 단어 단위일 수도 있고 조사 단위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그 토커나이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그 토커나이저의 그 규칙에 따라서 그 긴 문장을 토큰으로 이렇게 쪼개 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숫자로 그다음에 변환된 다음에 텐서로 변환돼서 아까 텐서라고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텐서로 변환이 돼서 모델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사전 학습된 토크나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나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들이 이미 살펴봤던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사전에 훈련된 토크나 기기를 로드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코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제 동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rom 트랜스포머로부터 오토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부분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오토 토커나이저 안에 프리 트레인드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련된 이 토커나이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버트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 토커나이저에 저희들이 토커나이저를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영어 문장을 저희 토커나이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토커나이저가 관련된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코딩된 입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다 돌려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결과, 즉 이 문장을 넣었을 때 그죠? Do not meddle in the affairs of wizard 이와 같은 문장을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즉 컴퓨터 인공지능 모델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와 같이 input id라고 해서 여기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만 input id, 토큰 타입 id, 그 다음에 attention mask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nput id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써놨습니다만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정수 id로 변환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영어 문장을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즉 모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토큰 타입 id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 숫자 배열이 어떤 문장에 속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결과 값이 다 0000인데요. 이 파이썬에서 0은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즉 이 문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input id에서 나온 이 id가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다 1111로 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세 번째면 2라고 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ttention mask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그 트랜스포머를 하면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실제 토큰인지 아니면 패딩, 아까 지금 패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그 데이터 처리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그 문장이 짧으면 없는 구간을 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경우에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1이기 때문에 즉 이 모든 이 숫자가 결국은 실제 데이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길이가 더 길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0으로 채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토크나 도구는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input id, attention mask, token type id 이러한 부분에 중요한 이 아이템들을 이렇게 사전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고요. 여기에 참고로 디코딩이라고 하는 부분, 인코딩의 반대를 디코딩이라고 하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코딩을 만약에 해주면 다시 원래의 문장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디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풋 아이디라고 하면 이 위에서 요 부분이 인풋 아이디였습니다. 이 인풋 아이디를 받아들여서
이번엔 반대로 디코드, 인코드가 아닌 그 반대의 디코드를 해주면 이와 같이 반대로 그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에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CLS, 그다음에 separate 이와 같은 특수 토큰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이번에는 여러 문장, 위에서는 한 가지 문장이었습니다만 여러 개의 문장을 이렇게 인코딩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장을 세 문장을 넣어줬습니다. 이 부분을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문장을 넣어줬고요. 이 부분을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시면 이번에는 세 개의 문장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 그죠? 둘, 세 개. 이렇게 인풋 아이디도 3개, 그리고 토큰 타입의 아이디도 이렇게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도 이렇게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여러 문장도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아까 패드 같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길이가 다 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패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그런 패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딩을 맞춰주면 잠시 후에 결과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길이가 지금 다른 부분들을 길이를 다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패딩을 통해서 길이를 동일하게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패딩의 매개 변수, 즉 패딩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을 해주고 관련 그 작업을 해주면 패딩을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다음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서와 동일하게 입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패딩을 true 이렇게 하고 관련된 그 토커나이저에 적용을 시키고 프린트를 해보면 위에서는 이랬습니다. 그죠? 이 경우에도 이랬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input ID, 토큰 타입 ID, attention mask의 부분들을 보시면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길이가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를 통해서도 보시면 이와 같이 아까 지금 1111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고 0000 부분은 그 데이터가 실제는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0을 넣고 이와 같이 길이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이 패딩이고, 이러한 패딩은 이와 같이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하실 때 패딩 true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그 관련된 패딩 값이 들어가서 그 입력 데이터의 그 길이를 다 일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트렁케이션, 즉 트렁케이션은 이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물론 이런 부분들도 제 그 자연어 처리에 트랜스포머를 하면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오늘은 그 전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어 처리, 오디오, 컴퓨터 비전, 멀티모달을 같이 보는 시간이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랑케이션은 이 경우에는 반대로 시퀀스가, 즉 문장이 너무 길어서 모델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잘라서 처리를 해주는, 즉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잘라내기 매개 변수 true를 설정을 하면 그 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렁케이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이 관련된 문장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예, 넣어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아랫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버려도 되고요.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역시 아까 지금 이 입력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패딩도 넣고, 그죠? 이 부분엔 트렁케이션, 만약에 긴 부분이 있으면 잘라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시면 관련된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트렁케이션이 반영된 부분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긴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트렁케이션 true라고 넣어주면 이 잘라주는 죄송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런 패딩이나 트렁케이션에 대해서도 뭐 또 자세한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 그 다양한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텐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텐서는 모델에 공급되는 실제 텐서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파이토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PT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TF라고 설정만 해주시면 다 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계속적으로 그 허깅 페이스를 쭉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할 때 PT나 TF 이런 부분들이 사용됐던 부분들을 그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는 여러 문장을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이 패딩과 자르기 이런 부분들을 이 옵션이 이미 적용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즉 요 부분까지는 위에서 살펴봤던 그 부분입니다. 그죠? 패딩, 트렁케이션 적용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인코딩된 결과를 파이토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return tensor를 PT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텐서플로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PT 대신에 TF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만 해주시면 관련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요 위에 이렇게 나왔던 결과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텐서로 처리되어 있다 해서 이와 같이 텐서 결과물에 보면 텐서라고 해서 그 결과물이 처리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텐서플로우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TF 텐서라고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다음과 같은 어레이 형식의 그 텐서 여기 보시면 텐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쉐이프라든지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넘파이 해서 넘파이 어레이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경우는 그 여러분들의 모델에 따라서 파이토치로 할지 텐서플로우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PT 또는 TF 이와 같은 형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델에 따라서 그 관련된 데이터들의 값이 리턴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코나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코나 부분에 대해서는 제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11번째 토코나 부분을 보시면 좀 더 많은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토코나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요, 프리프로세서,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오디오나 컴퓨터 비전 또는 멀티모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서 오디오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또 이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그래서 이 네 번째 오디오의 경우에는 그 모델에 사용할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특징 추출기, 즉 피처 익스트랙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기는 그 원래 원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역시 텐서로 변환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엑스트랙터 데이터의 세트를 그래서 로드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 같이 폴리 AI 마인즈 14라는 데이터 세트를 예제로 사용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물론 위에서 저희들이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만 만약에 오디오 데이터셋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데이터셋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인즈 14라고 하는 음성 데이터 부분을 저희들이 예제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즈 14는 여기 써놨습니다만 전자뱅킹 영역에서 상용 시스템에서 추출한 즉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가지 인텐트 안에 14가지의 다양한 언어 음성 예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불러오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방법과 사실 유사한데요. 보시면 프롬 데이터셋에서 로드 데이터셋, 그다음에 오디오라고 하는 관련된 기능을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에 로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셋, 마인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즉 허깅 페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로 된 부분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플릿 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데이터셋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트레인용으로만 해서 일부만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 밑에 있는 이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입니다. 지워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설명 주석을 달아놨던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에 했던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시면 허깅 페이스로부터 관련된 데이터 부분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데이터셋에서 한번 오디오의 첫 번째 요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입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 0이니까 첫 번째 부분이죠. 그거에 해서 오디오 필드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 보서 찍어보면 이 결과물에 이게 패스, 그다음에 array, 그다음에 sample rating 이와 같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디오 데이터셋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밑에 써놨습니다만 이 패스는 당연히 그죠? 그 오디오의 파일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rray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array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디지털 신호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결국 오디오를 숫자 배열로 표현해 준 부분입니다. 즉 또 array니까 저희들이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numpy, array 형태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sample rates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오디오기 때문에 그죠? 이 오디오를 디지털화 할 때 초당 샘플 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샘플 수를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8000 헤르츠로 이 데이터셋이 작성이 돼 있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보는 이 영상에서는 이 오디오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웨이브 투, 백 투 모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뒤에서 요 밑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모델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허깅 페이스 안에서 이 모델은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그죠? 기본적으로 이 음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16,000 헤르츠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들이 좀 전에 요 불러왔던 부분들은 요 샘플 레이치 8,000 헤르츠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을 할 때 그 모델에서 정해 놓은 헤르츠가 맞아야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8000 헤르츠. 근데 모델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모델은 이렇게 16,000 헤르츠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오디오의 데이터셋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의 리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르츠를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데이터셋 라이브러리의 이 캐스트 칼럼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를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을 통해서 즉 샘플링 레이트를 16,00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오디오의 전처리 작업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이 코드로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캐스트 컬럼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샘플링 속도를 그죠? 16,000Hz로 이렇게 업샘플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코드가 이 부분에 있고요. 즉 데이터셋에 캐스트 칼럼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업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열을 다시 호출을 해서 오디오 파일을 이와 같이 리샘플링을 해주고요. 그럼 다시 요 부분들을 보시면 이와 같이 어레이, 패스, 샘플링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요 부분 16,000 그죠? 좀 전에 8,000이었던 부분이 16,000 레이트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징 추출기를 로드를 해서 관련된 입력을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역시 이 오디오도 이 패딩을 해주게 됩니다. 역시 이 패딩할 때는 만약에 이게 짧은 시퀀스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어 처리와 같이 추가적인 부분은 0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은 오디오 데이터셋도 이 자연어 처리의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추출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용되는 from pre-trained 이 메소드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기존 동영상에서도요. 그 방식을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관련된 특징 추출기를 추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 오토 퓨처 엑스트랙터 안에 그죠? 이 부분을 불러다가 이 클래스를 불러다가 그 안에 pre-trained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이렇게 호출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디오 어레이를 특징 추출기에 이제는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저희들이 데이터 부분을 불러온 특징 추출기에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의 코드가 이 다음과 같이 그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에 피처 엑스트랙터 저희들이 위에서 이렇게 불러왔죠. 그죠? 피처 엑스트랙터 불러온 거 안에다가 그죠? 저희들이 넣어주는 오디오 인풋 그죠? 그 부분을 샘플레이팅 16,000으로 해서 관련된 특징을 이렇게 넣어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풋 밸류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디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그 위에서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이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패딩과 이 트렁케이션을 적용을 했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오디오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오디오 데이터가 차원이 몇 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쉐이프니까 그죠? 그 차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173,398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니까 데이터셋 1으로 해서 두 번째 오디오 데이터셋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쉐이프를 해봤더니 이 경우에는 106,496 지금 이 길이가 다릅니다. 그죠?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다를 경우에 이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추는 부분들을 이 함수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디오 샘플의 길이가 이 경우에서도 자연어 처리처럼요 같아지도록 데이터 세트를 사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윗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위에서 저희들이 이게 구글 콜앱이기 때문에 위에서 실행을 시킨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혹시 어떤 부분이 필요했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오디오 샘플을 전처리하는 별도의 함수를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에서 오디오 샘플의 어레이 필드만 이렇게 추출하는 그러한 그 코딩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퓨처 엑스트랙트를 호출을 해서 오디오 데이터 배열에 대한 특징 추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처 엑스트랙트를 해서 다음과 같은 4개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위에서 자연어 처리에서 한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오디오이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봤던 부분 있었죠. 패딩을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패딩을 추루로 해 주고, 그다음에 너무 긴 경우에는 트렁케이트 잘라 버리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트렁케이트를 추루를 해 주면 잘라 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길이를 '아 나는 10만을 최대한의 길이로 해 주겠어.' 하면 맥스 랭스를 10만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처리 결과를 보기 전에 잠시 그 전에 저희들이 첫 번째 데이터는 17만 개였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만 개가 넘는 10만 6,496 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예제에서는 저희들이 그 데이터셋에서 5개를 가졌습니다. 이게 콜론 5니까 0부터 4까지죠. 그래서 5개의 거를 슬라이싱을 해서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제가 이미 결과값이 보입니다만 이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처리를 하고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해 봤더니 각각 쉐이프 길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만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트렁케이트가 됐는데 젠 긴 거에 맞춘 게 아니라 여기 맥스 랭스를 10만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 10만에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잘렸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디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연어 처리와 같이 패딩도 적용할 수 있고 트랭케이션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맥스 랭스를 선언을 해서 그죠? 오디오의 길이 부분을 일정 부분 잘라주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오디오까지 봤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컴퓨터 비전 부분, 이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예를 들어서 그 텍스트는 토크나이저, 그다음에 그 오디오의 경우에는 피처 엑스트랙터, 특징 추출기를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컴퓨터 비전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미지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이 사용되는 부분도 밑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그 데이터에 대한 사전 처리는 여러 가지 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뭐 다른 것들과 같이 역시 정규화라든지, 그죠? 또 이미지는 색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보정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이미지를 전처리, 즉 이미지를 전처리한다는 이미지를 핸들링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마치 저희들이 그 물론 이미지 증강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데이터 증강을 이란 얘기는 데이터를 일부 데이터를 그죠? 증강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요 밑에도 써 놨습니다만 이미지 전처리와 이미지 증강은 목적은 다릅니다. 그죠? 이미지 증강 같은 경우는 그죠? 그 과적합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데이터를 증강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에 쓰이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의 목적, 오늘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은 이미지의 사전 처리는 그죠? 이미지가 모델의 예상한 어떤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모델에 맞는 이미지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사전에 전처리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사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미지 사전 처리하고 증강하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그 방법론 같은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이미지 전처리의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푸드 101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 샘플을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예, 이와 같이 음식물 사진, 그죠? 음식 사진들입니다. 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와 같은 음식 사진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데이터셋으로부터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죠? 저희 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데이터셋, 푸드 101이라는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역시 이 안에서도 예, 저희들이 일부만 그 데이터셋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용으로, 그죠? 100개 데이터셋만 가져다가 저희들이 지금 실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요, 이와 같은, 그죠? 요 사진이 좀 전에 이 데이터셋에서, 그죠? 예, 이 허깅 페이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셋 요겁니다. 그죠? 요 부분, 그죠? 요 데이터셋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와서,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예, 관련된 이미지 프로세스를 로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로드 프로세스는 똑같이 저희들이 오토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죠? 불러오다가 그다음에 pre-trained 요 부분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는 구글에서의 BIT 퓨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좀 전에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죠? 이미지 전처리 부분은 이미지 증강과 유사한 그러한 방법론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T2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트랜스폼 모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토치 비전 트랜스폼 모듈에서 이 관련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죠? 랜덤 리사이즈 크롭, 그다음에 컬러 지터, 그다음에 컴포즈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저희들이 불러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위에서 여기서 써놨습니다만, 컴포즈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트랜스폼인 요 랜덤 리사이즈 크롭과 컬러 지터를 체인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이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요. 예, 크기 여기 리사이즈니까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죠? 여기 컬러는 무작위로 저희들이 색깔을 조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그죠? 색깔을 변형시켜서 이미지를, 그죠? 원래 이미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크기 조정, 색깔 조정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뭐랑 유사합니까? 저희들이 이미지 증강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이 컴포즈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미지 프로세스 객체에서, 그죠? 이미지 크기의 정보를 이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그 사이즈에 대해서요. 그 사이즈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고, 만약에 해당 사이즈 부분들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높이와 폭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컴포즈를 사용을 해서 여러 이미지 변환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주는 부분, 그죠? 그다음에 색깔을 조정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을 컴포즈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모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픽셀 밸류를
그 입력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일괄 처리에 대해서 이 이미지 증강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전처리를 결합을 해서 이 픽셀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밑에서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하고 픽셀 값을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define을 통해서 transforms라고 하는 함수명을 주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데이터셋의 각 이미지에 대해서, 그죠? 이미지를 이와 같이 여기 이미지 받은 거를 RGB로 컨버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위에서 정의된 요 언더바 트랜스폼 요 부분이 요 위에서 정의된 요 부분이죠. 이 그죠? 예. 위에서 만든 이 언더바 트랜스폼 모듈을 이 이미지에 변환된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그거를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변환된 이미지를 사전에 학습된 이미지 프로세서에 전달을 해서 픽셀 값을 받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 이 원래 이미지를 변환한 거를 이렇게 이미지에 넣어 놓고요. 이 이미지를 요 밑에 가서 보시면 그죠? 요 이미지에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서 그죠? 그다음에 요 픽셀 밸류 그죠? 예, 요 픽셀 밸류를 받아서 이와 같이 그 해당 픽셀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그 픽셀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그 값이 리턴된 값이 이 다음을 통해서 그죠? 여기 데이터셋의 set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즉시 변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의 각 아이템이 접근할 때마다 지정된 트랜스폼 함수를 이게 자동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위에서처럼 set transform 이렇게 하면 이 트랜스폼이 작동이 돼서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단계를 보시면 이제 그 이미지 프로세스가 픽셀 밸류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첫 번째 항목에 가능한 모든 키를 이렇게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변형이 적용된 후에는 그 데이터 이미지를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그림이 첫 번째 원래 그림하고 그죠?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색깔이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데이터가 전처리 되면서 일부가 이렇게 잘리거나 변형된 부분이 있어서 즉 색상의 속성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이미지의 전처리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패딩이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 DTR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아 예, 죄송합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 그죠? 예. 이 DTR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이 적용이 되고요. 이 훈련 과정에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크기가 그죠? 예. 데이터 증강이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돼서 이미지의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크기가 달라진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이미지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저희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그 문장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미지 처리의 경우에서는 요 DTR 이미지 프로세서의 DTR 이미지 프로세스 패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같은 크기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크기를 같은 크기로 조정한다는 것이 이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패딩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 예제에서 이 콜레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이런 그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하나로 이렇게 효율적인 배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 밑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콜레이트 펑션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 배치 내 각 항목에서 이 픽셀 밸류를 추출을 해서 이 부분을 리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 패딩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게 저희들이 좀 전에 봤던 이 부분, 그죠? 예. 이 메서드를 통해서 패드 앤 크리에이트 픽셀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그 메서드를 통해서 패딩을 추가하고 픽셀 마스크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내에서 각 항목에서 레이블을 추출하고 그거를 리스트에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변환된 데이터들을 각각 이렇게 저장해 주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다양한 크기로 나왔던 그런 이미지들을 배치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 부분에 있어서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6번째 멀티모달 부분입니다. 이 멀티모달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도 뭐 저희들이 계속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그죠?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멀티모달인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그죠? 이 프로세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토큰화 및, 그죠? 이 토큰화라는 거는 저희들이 텍스트를 처리할 때, 그죠? 그리고 특징 추출기 는 오디오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토크나와 특성 추출기와 같은 두 개의 처리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멀티모달이 작동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저희들이 자동 음성 인식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LJ 스피치 데이터 세트를 로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LJ 데이터 세트 한번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죠? 멀티모달 그 데이터 셋입니다. 다시 잠깐 돌아오셔서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데이터셋의 로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죠? 관련된 IJ 스피치, LJ가 아니라 LJ, 그죠? LJ 스피치 이 부분을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학습 데이터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멀티모달인데 이 예제에서 저희들이 그 초점을 두는 부분은 멀티모달 중에 뭐요? 오디오와, 그죠? 텍스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안에 오디오와 텍스트 이외에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른 데이터셋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제거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LJ 스피치 안에서, 그죠? 여기 불러온 데이터셋 안에서 이 맵이라고 하는, 그죠? 그 메서드를,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죠? 이 안에서 파일하고 ID, 라이즈 텍스트라고 하는 열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뭔지 한번 데이터셋을 한번 잠깐 가서 보시면요. 이게 좀 전에 불러왔던 데이터셋입니다. 그죠? 여기에 LJ 스피치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ID가 있고, 그죠? 오디오가 있고, 여기 파일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normalize 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는 이 관련된 오디오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And it is worth mention in passing that as an example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그 초점을 맞추는 건 이 오디오, 그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여기 돌아오시면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파일 아이디 노멀라이제이션을 없애고 오디오와 텍스트 파일만 남겨놓겠다는 그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디오와 텍스트 열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오디오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지금 이거는
그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옵니다. 그죠? 어레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패스 부분, 그죠? 경로 부분이 있고 아까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이것도 오디오이기 때문에 샘플 레이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찍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그죠? 이거에 해당하는 텍스트 부분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에서 저희들이 오디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역시 여기에서도 오디오 데이터셋의 샘플링 속도하고 모델의 샘플링 속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리샘플링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샘플링 레이트가 2만 2 이게 예, 22,050 헤르츠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모델에 맞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16,000 헤르츠의 맞추기 위해서 역시 이 부분 리샘플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 위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e-traine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로딩을 해주고요. 관련 모델과 같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열에 이런 다음에 배열에 포함된 오디오 데이터셋을 입력값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레이블로 토큰화하는 함수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왜요? 오디오 데이터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예, 예, 처리 함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죠. 그죠? 함수 이름. 그래서 define에서 prepare dataset,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디오 필드에서 오디오 데이터셋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좀 전에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멀티모달의 경우에는 즉 토크나와 특기층 축출기를 결합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저희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이 오디오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전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 오디오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주고요. 역시 샘플링 레이트는 16,000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매개 변수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죠?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련된 데이터에 적용을 해주면 데이터의 전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prepare dataset이라고 하는 만들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그죠? 저희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셋 만약에 그게 LJ 스피치라고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prepare dataset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게 결국 어떤 함수예요? 요 함수인 거죠. 요 함수 안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렇지만 그 입력 데이터는 뭐 어느 부분이요? LJ 스피치에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오디오와 텍스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 샘가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쭉 하면 여러분들이 멀티 모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처리가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지금은 멀티모달 봤습니다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오디오,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멀티모달 이런 각각의 것들이 이러한 기본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전처리가 다 깨끗이 완료가 되면 그 모델을 저희들이 그 다음에 그죠? 모델에 넣어서 모델도 학습시키고 또는 모델을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참고로 데이터셋 관련해서도 뭐 데이터 로딩 같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전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면서 트랜스포머의 그 전처리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쨌든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오디오,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멀티모달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인공지능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